안녕하세요, 황사부입니다. 대본을 분석할 때 인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반대되는 인물들로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반되는 상대를 설정해서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대본 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미쳤냐고? 그렇게밖에 안 보여? 당신을 위한 내 희생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 천박하다니. 시장에서 고상한 척하면 그게 더 천박해. 알아? 그래서 난 고상하고 싶어도 천박해져. 자, 이런 대본이에요. 대본을 보면 대본 안에서 이 대본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로 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본의 대략적인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인공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의 갈등도 시장이나 장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주인공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는 누구일까요? 주인공이 상대방한테 당신을 위한 내 희생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주인공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가족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가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이렇게 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인은 남편한테 미쳤다, 천박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시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부인은 남편을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이 부부의 상황은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남편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걸 부인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고, 또 하나는 부인이 남편이 장사하는 걸 몰랐다가 지금 처음으로 알게 된 경우예요. 만약에 첫 번째 경우처럼 남편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걸 부인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미쳤다, 천박하다 라고 말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경우처럼 남편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걸 몰랐다가 지금 막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경우라면 부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그냥 남편과 부인이라고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은 단순한 부부싸움에 지나지 않게 돼요. 남편이 부인을 속이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부인은 이제 막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어떤 남편이고 부인은 어떤 부인인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더 극적인 갈등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남편과 부인은 어떤 사람일 때 갈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먼저 남편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볼게요. 남편은 부인 몰래 최근에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설정을 했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왠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이든 자리를 잡기 위해서이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일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이 남편은 어쩌다가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전에 더 큰 장사나 사업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장사를 하게 된 게 훨씬 더 극적일 것 같아요. 장사를 하다가 업종만 바꿔서 다른 장사를 하게 된 것보다는 전혀 장사랑 무관한 일을 하다가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게 훨씬 더 극적이겠죠. 그리고 직장을 다녔다면 번듯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 돼서 장사를 하게 된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번듯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거창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조그맣게 노점을 하면서 소박하게,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정도로 작은 장사를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인은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부인은 남편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미쳤다, 천박하다, 고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사만 봐도 부인은 이미 남편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고려해 볼 거는 어떤 부인도 남편이 번듯한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시장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부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홧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정도로는 상반되는 인물을 설정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남편하고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방법이나 삶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체면이나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남편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평생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고상 떨면서 살아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남편이 힘들거나 말거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 실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허세나 허영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천박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인의 성향이 이렇다면 남편은 실직을 했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돈을 벌지 못하면 부인의 이런 허영이나 허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뭔가 일을 할 거리를 찾았거나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갈등도 훨씬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남편은 부인한테 이 대사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앞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단순히 이 부부의 관계를 남편과 부인 이렇게 전형적인 인물로 설정을 했다면 남편은 부인한테 나 가족을 위해서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어. 실직했는데 뭐든 하려고 장사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거고 부인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날 속였어? 이런 문제로 싸우는 걸로만 되겠죠. 근데 방금 우리가 설정했던 것처럼 부인을 태생적으로 허영이나 허세가 있고 이기적이고 남 생각하지 않는 남들이 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한다면 그리고 남편이 근본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용은 전혀 달라지겠죠. 남편이 부인한테 할 수 있는 말도 전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나처럼 천박하고 미쳤다고 생각될 만큼 열심히 사는 게 오히려 고상한 거고 당신처럼 허세 떨면서 고상한 척 사는 게 오히려 천박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나는 진짜 고상한 삶을 위해서 천박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제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상반되는 인물을 설정해서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상반되는 인물을 설정할 때는 눈에 보이는 인물들의 상황만 고려하지 마시고 인물의 성격이나 성향, 가치관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면들까지도 모두 고려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갈등의 뿌리도 깊어지고 감정의 변화도 커질 수가 있어요.